아유, 데이터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 손볼 게 좀 있어가지고요. 좀 한 10초 정도면 됩니다. 됐네. 지금 그 페이스북, 유튜브 동시에 그 방송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좀 혼자 하다 보고 그러니까 대단히 좀 복잡합니다. 됐네. 됐어요. 이층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와 운동. 보수 쪽에서 교과서로 생각해가지고 읽어야 할 책입니다. 우리가 5천만이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나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는구나, 국가가 흔들리는구나, 국격이 흔들리는구나, 이 나라가 중국 공산당 평양 괴뢰 집단한테 넘어가겠구나, 그것을 각성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이고 원천 무효이고 대한민국 기득권들,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거짓된 선동과 그 몰이에 휘말려 가지고 우리가 전 국민이 속았을 때 우리 태극기 국민들은 아스팔트에 나가서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고 현재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그랬으면은 이 대한민국은 아마 그 경제 절단 나버리고 그 중국 베이징 공산당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참견과 간섭을 하고 우리 그 자유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 백PD님 감사합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자유운동 이 책의 저자는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홍공 선생님이시고 그 대한민국이 키워낸 인재입니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이제 아스팔트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저희 유튜브 연합회 임원이신 한민호 국장님. 아스팔트에 보게 되면은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서울대 나오고 더구나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 없어요. 행정고시 합격하고 고위 관료 국장까지 올라간 사람 없어요. 문재인 정권 때 파면되고 그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복직되었는데 또 해임되어 버렸고 그랬습니다. 이거 뭐 희한하게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그 한 4일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직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엄청나게 지금 그 글이 그 퍼져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스팔트에도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투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가 밝아요. 미래가 밝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운동을 하다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나온 고향, 자기가 나온 이제 자라난 환경, 자기가 나온 그 학교, 또 학력, 뭐 또 뭐 전 직장 그런 거기 때문에
뭉치질 못해요. 그런데 이제 60 넘어가고 70 넘어 60대, 70대 이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은퇴할 나이고, 저희도 이제 사회에서 은퇴할 나이가 되고 그랬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거죠. 올라오시는 이걸 국가의 정체성,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20대, 30대, 40대 분 같은 경우를 잘 조직화해가지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용대가리, 봉황대가리가 필요하고 그래요. 대가리란 말은 나는 이제 강원도 태백 출신이기 때문에 나 서울말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한테 뭐 서울말 하라고 뭐 강요하고 그러시는데 안 해요. 왜? 우리 고향 말이고 우리 조상님들 말이고 우리도 현장에 있었던 강원도 광산 노동자 아버지들의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잊어볼 수 없고 그런 거죠. 나는 나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강원도 태백 출신이고 본적은 경상북도 봉화군 제3면 364번지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오적, 우리가 제가 이제 김지하에 대해서 김지하 선생이 저희 아버지 또래고 그래요. 김지하 선생에 대해 가지고는 뭐 오적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 때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 지역이 광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제 노동 운동보다는 사회에서 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장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식인들이 몇 사람 있었고 또 그중은 또 이제 뭐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은 돈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풀리는 곳이기 때문에 돈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풀리고 그랬어요. 지금의 현대 중공업, 현대 자동차, 삼성 중공업 그런 대한민국 3대 대기업들이 초창기에 시작할 당기고 그리고 그럴 때 강원도 상동의 중석광산 박태주 회장, 그다음에 대한석탄공사 창석광업소는 하고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그리고 전라도 쪽에 있는 화순광업소들은 괜찮았고 아주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런 종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부모님들의 희생으로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세상에 대해서 눈도 뜰 수 있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박필규 선생님께서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오적, 이제 주문하시면 돼요. 뭐 인터넷에 나와 있고 그럴 겁니다. 책 내용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가 대학 1985년도 대학 들어가가지고 86년도, 87년도에 나온 해방 전후사의 인식 그 책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그런 책보다 나아요. 그거는 아주 쉬운 문제를 너무 어렵게 써놓고 가지고 아유 운동은 새끼들하고 좌파 애들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옛날 그런 게 내려오는 전통이 있잖아요. 방골들하고 다음에 남로당 빨치산 그 운동했던 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쭉 내려오면서 씨앗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은 없고 그래요. 대한민국 모든 공채 시험에서도 신원조회자 다 패스하고 그랬으니까 거기를 그를 패스를 못하는 아이들이 통과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전두환 때 연좌제 풀리고 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내신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올 수 있고 그랬어요. 근데 왜 전두환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하냐? 오늘 보고 그러니까 노무현을 명예훼손했다고 정진석 의원인가 징역 6개월 그렇게 때렸다는데 그런데 왜 전두환을 모욕하는 사람들한테는 때리지 않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렇게 전두환 욕하던 아이들이 전두환 장군,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 더 많이 헤쳐먹고 그랬잖아.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문재인이,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저기 너무나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고 그랬으니까 참 우리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런 영혼을 만났다는 게 행운이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 자녀들, 세 자녀가 있고 그랬는데 그 흔한 프랑스 유학도 안 보내고 독일 유학도 안 보내고 미국 유학도 안 보내고 그랬잖아요. 지금 개나 소나 다들 유학 보내고 난리야. 갔다 오면 뭐 하나?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있고 그래야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의 뿌리는 푼다케테인가? 나의 뿌리는 조선인가? 아무리 지금 기득권들이 지금 조상 자랑을 하고 그래도 99%가 노비 문서에 팔려 다니고 추노들 한테 쫓겨 다니던 노비들이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해방이 딱 되고 신문명이 들어와가지고 풀려버리고 그런 거지. 그리고 지금 이제 기득권들은 지금 이제 70, 80된 지금 이제 70 정도 되는 이제 중간에 있는 뭐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아니면 무슨 뭐 저기 기득권들 중에서도 좀 이제 유명한 사람들 자선전을 딱 보게 또 되면은 거기는 이제 뭘 이제 판매를 하고 뭘 광고를 하는 거 하니 나는 엄청나게 가난했다. 예? 가난했다는 그것만 판매해. 우리한테는 먹혀. 이 손익들한테는 가난이라는 게 이해가 되고 먹히고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광산에서 가난이라는 것을 알고 그랬거든. 저기 근로복지공사 다니는 펜테 굴리는 아버지를 둔 박공공이는 하고 의사 아들 내면은 수세식 변소에서 그들만의 공간에서 울타리 쳐놓고 살고 있고 그거는 이제 겨울에 뜨뜻한 물 나오고 보일러 돌리고 화장실도 수세식이야. 근데 우리들은 추운 이제 사택에서 연탄 불 떼고 날마다 저기 동네에서 몇 사람 쫓아오고 연탄 가스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이고. 참 그게 가난이고 그래. 차별받고 그런 거야. 근데 지금 뭐 세대들은 그런 거 없고 갑질하고 그러면 저기 윗사람이 뭐라 하고 그러면 갑질한다고 하지. 우리 아버지들은 뭐 좀 더 때리고 그러면 다 맞았잖아요. 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언제 폭파될지 몰라요. 그런데 뭐 영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야지.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오적. 자유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싸우려면 적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해온 5가지 적에 대해 개념을 이해하고 주변을 살펴봅시다.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5가지 종류의 적은 1. 북한군 2. 간첩 3. 종북세력 4. 친북세력 5. 동조세력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주적이며 간첩은 은밀한 국가 파괴 세력이고 종북은 북한 지령을 따르면서 대놓고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이다. 친북은 종북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다. 그동안 북한은 대남 공작으로 자유대한민국 파괴 세력을 키웠다. 한국을 파괴하려는 모든 공산화 세력은 북한 대남 공작의 작품이다. 맞는 말이에요. 저번에 이제 국가정보학 세미나 가서 4시간 동안 강의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북한은 대남 공작으로 간첩 유전자를 심었고 간첩은 종북과 친북을 파생시켰다.
그러나 수많은 파괴 세력은 조만간 실체를 드러내고 자멸할 것이다. 공산 정치 양아치들은 숫자가 많은 약자를 선동하여 권력을 잡지만 권력을 잡고 나면 도덕성과 실력의 한계로 약자를 돕지도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동반 추락시킨다. 종북 좌파 정권은 3년도 안 되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종북 주사파 중심의 공산화 세력들은 투쟁으로 권력을 잡을 줄은 알지만 권력을 유지하는 지력과 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파괴 세력을 정리해보자. 하나, 외부의 국가 파괴 세력,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48년 9월 9일부터 자유대한민국 실존의 적이었다. 주사파 정권이 적을 적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해도 적은 적이다. 북한 정권은 소련과 스탈린의 지령과 원조로 1948년 9월 9일에 설립된 소련의 괴뢰 정권이다. 북한 괴뢰 정권과 북한군은 6.25 전쟁을 일으켜 690만 명, 한국군 200만, 북한군과 중공군 390만 명을 살상하고 1천만 이상 가족을 만들었고 지금도 자유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핵까지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 북한군은 변화 불가능의 철천지 원수이고 실존하는 적인데 국방백서에서 주 적을 삭제한 자는 거물 간첩이나 미쳐버린 망상가이다. 북한은 70년간 반미 감정을 부추겨서 북한 내부를 결속시켰고 핵을 만들었다. 북한 지도부 인사 숙청과 총살과 정적 제거가 많다는 것은 북한 권력도 매우 불안하다는 증거다. 북한은 2020년 올해 큰 갈림길을 선택해야 한다. 2020년 2월 22일 날 나온 책입니다. 마지못해 핵을 내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개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방안 대남 강경책으로 돌아서거나 남한 주사파를 믿고 준동한다면 남는 것은 패망이다. 북한 노예 세습체제는 얼음 위에 놓인 뜨거운 숯불격이다. 모순의 얼음은 녹아내리듯 북한 세습체제와 유일체제는 곧 종말을 구한다. 북한은 수시로 숙청을 하고 죽이고 있다. 김정은 손으로 죽인 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김정은 손으로 죽인 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김정은의 고무부인 장성택은 고사포로 처형하고 화염 방사기로 태워버렸다. 북한 동포들도 자유세상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핸드폰으로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는다. 고난의 행군기 때 부모를 잃은 북한 꽃제비들이 뭉쳐서 북한 정권에 대적하는 날이 다가올 것이다. 이제 살인도 한계가 왔다. 북한에서 숙청 대상자들이 반기를 들기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인 로베스 피에르가 암살을 당한 것은 측근까지 죽이려는 명단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둘, 내부의 은밀한 국가 파괴 세력. 남파 간첩과 포섭된 고정 간첩과 중국 간첩, 남파 간첩은 북한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한국에서 암약하는 간첩이다. 고정 간첩은 포섭되어 뼛속까지 공선하던 간첩이고 중국 간첩은 중국을 위해 암약하는 간첩이다. 남파 간첩은 북한에서 밀봉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북한을 위해 한국의 기밀을 빼내어 북한에 제공
헌납하는 북한 종사자들이다. 최근에 난파 간첩을 국정원에서 9년 추적하여 잡은 사례도 있다. 고정 간첩은 난파된 간첩에게 포섭되어 난파 간첩의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한자리에 머물면서 한국의 기밀을 북한에 넘기는 간첩으로 자유민주체제 불만 세력과 북한의 연고를 둔 자들이 주로 포섭당하여 고정 간첩으로 활동했다. 현재 간첩의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대공 분야 조직을 다 와해시켰기 때문에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황장엽 씨는 이미 23년 전에 한국에서 활동 중인 간첩들이 좋게 5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 북계 통정부 전산망을 해킹하여 간첩 명단을 입수하면 기절 촉봉할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과거에는 지상, 해상, 조총령을 경유하여 간첩을 보냈지만 이제는 중국을 통하여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고 간첩을 잡지 못하니 무법천지가 되었다. 중국 간첩은 중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간첩이다. 중국 간첩은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한다. 현행법상 중국은 적국이 아니기에 간첩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지만 간첩 행위를 하는 자는 무수히 많다고 한다. 그 산업 스파이들 있잖아요. 반도체 기술 지금 한국에 있는 공대에 들어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미국 아이들 그거 다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거 쫓아내야 돼. 중국 유학생과 주재원 중에 간첩이 많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이고 8연공 이상이고 8연공 수련생으로 국내로 잠입한 간첩은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고 한다. 이 8연궁이 왜 대한민국 국회 앞에 가가지고 텐트를 쳐놓고 있나? 에? 그거 뭐하는 짓이야 그거? 빨리 그 대한민국 그 정권은 그 철거하고 그래야 돼요. 그 이상의 8연궁들. 박쥐 신세인 간첩의 마지막 운명은 숙청이다. 북한의 고위 간첩이었던 리선실처럼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마지막엔 피해 숙청을 당했다. 주사파 일당들과 간첩들은 북한이 사람이 사는 체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전향을 못한다. 과거 업보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약점이 잡혀서 원거리에서도 조정을 당하는 아바타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남북 주사파 연대는 남북 연방제를 기획하고 북한과 도모하여 새로운 권력 질서를 찾지만 결국은 토사구팽으로 먼저 뒤진다. 셋, 적극적인 국가 파괴 세력, 종북 세력. 종북 세력은 북한의 주장, 정책, 지령과 명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반국가 세력이다. 종북 세력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면 모두 적이다. 종북 세력은 위선과 거짓과 조작의 달인들이다. 조국은 스스로 사회주의자임을 시인했고 임종석은 전향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주사파라고 호칭하는 지만원 박사를 고발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감추려고 했다. 다수 국민은 종북 세력의 위선적이고 반역적인 행태를 보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하게 여기는데 이골이 난 일당들이다. 종북 세력은 80년대 초부터 똥통대학 운동권을 중심으로 공산의식화 활동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태동하여 연간 5만 명 이상을 배출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 후 북한에 포섭당하거나 혹은 고의로 접속하여 북한의 주장과 지령과 명령을 이행하고 북한의 선전선동을 퍼나르고 젊은 학생층부터 세뇌 작업을 했다.
전대협을 종북의 뿌리로 보기도 하고 80년 이전에 북한에 포섭된 자들이 전대협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썰도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전대협을 종북의 뿌리로 보기도 하고 80년, 70년대 이전에 북한에 포섭된 자들이 전대협을 뒤에서 조종했다는 설도 있다. 지금도 활동하는 골수 종북 좌파 인원은 5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종북 주사파 세력은 종북과 주사파의 경계성을 모르기에 복합적으로 부르는 호칭이다. 그들은 공산 전술에 능하다. 그들은 4+4 더하기 1 좌파 연합 정당과 연대하여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고 말로 장난을 치고 불리하면 가짜로 진짜를 공략한다. 그들은 각계 각층으로 파고들어 현재는 청와대까지 점령한 상태다. 주사파는 김일성 영생교에 빠진 정신적 사이비들이다. 그들은 절대로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안 한다. 공산주의보다 주체 사상이 한 수 위라며 마법에 빠져 있다. 전국 조직망을 갖춘 주사파 일당이지만 북한이 붕괴하면 함께 붕괴될 것이다. 종북 주사파 일당이 청와대를 점령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책이고 그래요. 그들은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을 원거리에서 통제했고 행정부의 자율성을 뺏고 일일이 통제했다.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고 삼권 분립을 와해시켰다. 심지어 대기업까지 청와대의 눈치를 보는 지경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 때 지금 삼성전자 회장이 까방만에 갇혀가지고 장이 창자가 터져가지고 비참한 경험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해외에 있는 경쟁 업체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뒤져 있고 그래요. 국회조차 이미 무력화되었다. 제1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어떤 정치력도 없어 보이고 여당은 청와대 부속기구로 전락을 했는지 조국 사태 때에도 침묵했다. 좌파 정권의 언론 정황으로 국민 다수는 청와대를 주사파 일당이 점령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 몰랐는데 우리는 태극기 국민들은 5천만 중에 태극기 국민들은 이제 깨어나고 각성하고 깨닫고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넷, 동조자적인 국가 파괴 세력, 친북 세력. 친북 세력은 종북 세력을 추종하거나 종북 세력의 활동을 지지하고 찬동한다. 친북 세력은 북한과 연계되지는 않았지만 전체주의 사교 집단인 북한 지도부의 우호적인 세력이다. 친북 세력은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은 외면하고 북한 지도부에게 도움을 주려는 자들이다. 막연하게 북한을 편드는 동조 세력과는 구분이 된다. 동조 세력도 조기에 탈출시키지 못하면 친북을 거쳐 종북으로 진보하기에 공산주의 이론과 전술의 모선을 가르쳐야 한다. 종북이 북한을 위해 일하는 정규직이라면 친북은 북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다. 종북과 친북 성향의 재단체는 1,000개가 넘는다. 그러나 그 구분은 애매하다. 초기 종북과 친북은 1980년 초 이념서적 몇 권을 읽고 공산사상에 물든 것은 동일하다. 종북은 자기 이념을 위해서 폭력까지 사용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친북 세력은 폭력 사용은 부정적이다. 폭력을 부정하는 것은 때가 되기 전까지의 전술적 수단이기도 하다. 5. 막연한 동조 세력.
잠재 이적 세력, 공산주의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도 없이 사는 게 힘들고 짜증이 나니까 막연하게 배급을 준다는 공산사회를 동경하는 무리들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막연한 동조 세력이 증가한다. 베네수엘라는 경기가 더 어려울수록 공산 정권을 더 지지했다. 공짜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말이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오적입니다. 1970년 초에 나온 김치아이 오적과 비슷합니다. 어디 가나 과거, 현재, 미래나 인간이 그 권력을 잡고 또 탐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한 자들이 정치 권력까지 잡고 그러면은 우리 자유영혼, 힘없는 사람들은 살지를 못하고 그래요. 다행히 5천만이 잠들었을 때 우리는 깨어나서 외쳤고 국가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14개월째를 맡고 있고 그러던데 많이 흔들리고 있고 그래요. 윤석열 정권이 그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가를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금 상황, 윤석열 그 정권하고 문재인 정권에 어떤 거래가 있은 건지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랬겠지만은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지금 상황 노릇하고 통도사 가가지고 실제적인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그 통도사 그 양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문씨, 저쪽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있던 서울구치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인과응보고 그래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갈 수가 있지. 지금 뭐 윤석열 신당을 신평이가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고 그러면 우리 안 가요. 왜 따라가 안 가? 아직도 박정희 그 힘이 살아 있는데 그 무시하면은 안 돼요. 안철수나 지금 안철수, 김기현이 이렇게 지금 여권 이제 이 실세들 정권 한순간에 그냥 무너집니다. 빨리 그 대가리부터 잘라가지고 집어넣고 윤석열 정권은 나름대로 또 업적을 만들어야 돼요. 법조인들 있잖아. 법대로 하고 그러면 되지 뭐. 법조인들은 법대로 하잖아. 또 법조인들이 부패 타락하고 그러면은 진짜 그건 감당을 못하지.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다 관리를 다 이제 참사해버리잖아요. 그냥. 그 역사는 돌고 다음에 정치는 돌고 권력은 돌고 고루고루 돌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낮에 이렇게 했는데 이 영상은 그 구글 유튜브 또 페이스북 동시에 송출이 되었고 아마 그 페이스북 쪽에서는 그 검열이 심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여기 구글 유튜브에서는 어떻게 또 검열해가지고 1차 경고, 2차 경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이 영상 사라지고 그러는 거지만은 다른 플랫폼은 살아있고 그래요. 누구라도 이렇게 그 돈이 안 되는 방송을 하고 그래야죠. 돈이 안 되는 방송. 먹방하고 인기 있는 데 가가지고 쭉 촬영하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오고 슈퍼챗 들어오고 그러지만 그게 의미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악셀이 나같이 이제 매주마다 로또 사는 게 낫지. 그 당첨되고 그러면은 로또 당첨되면은 최소한 5억 넘잖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오늘도 저녁에 또 시원하면 또 만들고 지금 제가 이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그 60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파괴되고 그랬어요. 자, 고맙습니다.